국토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토지리정보원에 찾아왔습니다. 오래전부터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계셔서 국토지리정보원을 찾아왔는데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나라 공간정보 정책의 뼈대를 만들어 오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디지털 국토정보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해가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사공호상 원장님과 함께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방향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해 신대동 여지도를 만든다고 할 정도로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면서 미래 공간 정보의 기틀을 다지는데 그 소임을 다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연관된 검색어를 중심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정책 수행 성과와 올해 사업 계획 등을 조명해 볼까 합니다. 원장님 먼저 우리 국토메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사공호상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신축년 소의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소처럼 묵묵하게 뚜벅뚜벅 원래 해오던 일을 잘 하셔서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2021 키워드 인터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56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면 56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오늘 날짜까지 계산해 본 숫자인데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장님께서는 원장님으로 취임하시기 이전에도 민간에서 공간정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보던 국토지리정보원과 또 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차이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국토연구원에서 이 국가공간정보 정책과 전략에 대해서 한 30년간 연구를 하고 난 이후에 원장으로 왔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라고 하면 그때는 연구자의 입장이었고 국가의 정부 정책을 지원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이자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죠. 실제로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던 방법을 찾는데 실제로 현장에 와서 집행을 해보니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지향하되 제한적인 조건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갈 것인가 현장에 와서 느낀 것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국토지리정보원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자율성이 법적으로 많이 보장이 되어 있는데 교통부의 소속기관이다 보니 소속기관으로서의 한계도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 국토지리정보원에 대해서 잘 알기 쉽게 전달이 될까 고민하다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스마트폰을 한번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뭐 스마트폰으로 제가 키워드를 잡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힌 키워드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스마트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뭐 국민의 대다수가 다 가지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국토지리정보원이 무슨 관계가 있냐 연관을 지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키워드를 선택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과 국토지리정보원의 관계는 등잔과 기름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등잔은 불을 밝혀서 우리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고요. 그러나 그 등잔 안에 기름이 없으면은 등잔에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위치 정보, 지리 정보, 지도 이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정보이고 그 정보의 원천을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당장 운전을 하실 때 스마트폰을 켜서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 안에 지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지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2D가 될 수도 있고 3D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민간이 서비스한다고 해서 민간이 다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을 국토지리정보원이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의 약 70%는 다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나? 어디로 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 어디에라는 그런 것을 지도를 통해서 또는 위치 또는 지역명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리원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유료로 제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짜예요? 그럼요. 국가의 예산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국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국토정보 플랫폼이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면 항공사진, 수치지도를 비롯한 다양한 데이터를 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오는 그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제공되는 정보들로 어플들을 만들고 상용화 시키는 건가 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민간 지도 서비스, 다음 지도 서비스나 네이버 지도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서비스는 민간에서 하지만 사실상 처음에 그런 서비스를 만들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 데이터를 받아서 그 위에다가 가공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위치 기반 서비스로 어떤 상업용 어플을 만드시려면 꼭 국토지리정보원에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소스들 가져가서 많이 활용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키워드는 차세대 중형 인공위성 1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19년 11월 1일 국토인공위성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 이달에 또 카자흐스탄에서 차세대 중형 인공위성 1호를 발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인공위성의 의미와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 궁금한데요.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편의상 국토교통부에서 활용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국토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국토위성 1호는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들어서 비행기에 싣고 카자흐스탄의 발사장에 도착을 해서 각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3월 20일을 예정일로 해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 또 한 기가 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발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기의 국토위성을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성은 해상도가 50cm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안으로도 상당히 대부분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정밀하고요. 그리고 이 두 기가 동시에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완전히 실시각은 아니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지리 정보를 효과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국토 관리는 물론이고 우리 공간정보 산업을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공위성으로 어떻게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가 있나요? 제가 많은 해외 지역을 다녀봤더니 사실상 개발도상 국가들은 지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마다가스카르 같은 국가는 옛날에 프랑스령이었는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와서 지도를 만들어주고 프랑스가 가고 난 이후에는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토위성과 같은 정도의 영상이면은 훌륭하게 지도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지도를 만드는 기술은 우리 기업들이 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우리가 우리 국산 위성, 국토 위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은 아마 해외 진출을 하는 기회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한국판 뉴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한국판 뉴딜이 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지금 추진 중에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에서 디지털 뉴딜 사업에 저희 국토지리정보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디지털 트윈 국토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디지털 트윈 국토라는 것은 현재와 똑같은 형태의 우리 국토의 모습을 디지털로 완전히 재현해서 가상의 컴퓨터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지도도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지도보다는 우리가 육안으로 어린아이조차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완전 3차원 형태의 그런 국토의 모습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재현하게 되면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은 사실상 국토는 한 번 잘못 개발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 뿐이 아니라 복구를 할 수도 없고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개발을 하거나 보존을 할 때 사전적으로 많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그 국토라는 것을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고 거기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해서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렇게 우리 국토에서 해야 국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도 하고 보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디지털 환경과 실제 환경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디지털 환경에서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서 실제로 그 공간에다 적용시켜서 도시를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디지털 트윈의 환경이 구축돼야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올해 정부로부터 추가적으로 320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G119입니다. 이 119 하면 보통 이제 소방이 생각나는데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공간 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간 정보 G119는 어떤 서비스인지 궁금한데요. 또 이외에도 국민들을 위해 어떤 생활 밀착형 공간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9라고 하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대응한다는 뜻이고요. 앞에 G라는 것은 영어로 Geospatial 공간 정보인데 재난 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간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것도 긴급하게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토지리정보원에는 항공사진, 그다음에 수치 지형도, 그다음에 지형 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공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재해나 홍수, 뭐 태풍, 설해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신속하게 제공을 하게 되면 대응도 빨라지고 향후 복구도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이밍이죠. 언제 어떻게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그런 것을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어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점자지도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올해는 색각지도를 만들어서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국민들 체감형 공간 정보를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열어보겠습니다. 공간정보 캠퍼스. 일반적으로 캠퍼스 하면은 대학교가 연상이 되는데요. 원장님 혹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대학을 설립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을
한 공간에 집적했다는 의미에서 캠퍼스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국토지리정보원 이 부지에 세 가지의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건물이 한 40년 정도가 지나서 노후화가 돼서 이것을 다시 좀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공간정보 관련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들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업무용 빌딩을 하나 짓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행복주택 아파트도 하나가 들어섭니다. 240가구 정도를 지금 공급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하나의 공간에서 주거,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이 비즈니스를 하는 이 기관들이 집적이 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해서 그 사업을 공간정보 캠퍼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상 원장님과 함께 새롭게 디지털 대동 여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최근 공간정보 산업이 지적 측량 등 기초 산업을 뛰어넘어 IT 자율주행차, 또 지리정보 기반의 서비스 등 융복합 활용 산업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맞고 있어 선제적으로 공간정보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의 활약이 더욱 기대가 큽니다. 이상 국토메일 김용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